다 돌려놔. 돌았어? 다 돌려놔. 돌았어? 이 형 약간 좀 도는 것 같아. 다 돌려놔. 다 돌려놔. 우선 지난주 저희가 야구라 10,000명 구독자 이제 축하 100일장 하면서 시상까지 했잖아요. 네.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별로 안 뜨겁던데? 근데 거짓말을 하니? 내가 봤을 때 아니야. 너의 진행이 아니야. 강케의 진행이 매끄럽지가 못했어. 아니야. 네. 진짜 진행이 다시 한번 보시면 재밌겠지만 보타이라고 그러죠? 보타이. 보타이에다가 보타이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장갑까지 딱 끼면서 장갑은 오버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네. 정말 우리가 격식 있게 진행을 했고 그걸 격식이라고 지금 제가 네. 그 포장을 하십니까? 그 진행 그렇게 하면 아마 행사 나가면은 못해도 한 300 정도 무슨 300이야. 원래 근데 행사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받는데 제가 한 300원 받고 지금 한 행사를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저희가 테이프 하나하나로 붙였던 그 벽을 보시면서 CG 아니야 CG? CG 아니야 진짜 다 붙였는데 네. 본인의 이제 삼행시가 붙은 거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근데 우리가 이제 1등을 꼽았잖아요. 네. 근데 그 1등 꼽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뽑았다는 이야기들이 몇 개. 그래요. 근데 그 1등은 진짜 네. 제가 봤을 때 감동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지난주 아주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한 것 같아서 뿌듯했던 한 주였고요. 이번 주 본격적으로 데꾸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가된다. 데꾸라. 자, 본격적으로다가 데꾸라 들어가기 앞서 먼저 우리 야구라의 데꾸라의 댓글을 다신 분들에게 답하는 먼저 데꾸라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 러블리님이 쓰신 글인데 이제 키움 선수 두 선수 네. 안호진 선수와 이제 한윤희 선수 복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홍기 감독이 쓰겠다 얘기했습니다. 말을 바꾼 거죠. 홍희 감독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키움 프론트 쪽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홍희 감독이 제가 단독으로 이 기자들한테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거는 이제 구단의 어떤 방침이 아닌데 이거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홍 감독이 잘못을 한 거죠. 왜냐하면 감독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 두 선수는 징계가 끝나도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 얘기를 바꾼 거잖아요. 바꿨어. 팬들과의 약속을 일단은 어긴 거잖아요. 그 당시 무조건 안 쓰겠다. 나는 징계를 떠나서 올 시즌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좀 심사숙고했어야죠. 예. 그런데 징계 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마운드는 또 선발 투수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잖아요. 예.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죠. 팀 성적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약속을 어겼잖아요. 예. 말을 바꾸면서.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좀 크다고 봐요.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결국 이 홍원 감독 본인의 신뢰를 본인이 깬 거죠. 맞습니다. 네. 롯데 갈매기 TV 그거. 장승하님이 감독하면 어떤 코칭 스태프를 뿌리나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사실 못 드리는 게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역에 있는 코치들도 있고 뭐 고등학교 와서 가르치는 코치들도 있고 예. 되게 다방면에 지금 약간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아카데미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우리가 예전에 뭐 시즌 끝나고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이 다음에 우리 감독하고 우리 이런 야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토론 주제 같이 얘기를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는 꼭 한번 야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성적에 상관없이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감독들이나 코칭 스태프를 보면서 우리가 불만이 많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면서 정말 선수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야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굉장히 의기투합했던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군요. 있어요. 예. 그렇다면 홍보팀장은요? 네? 홍보팀장은 다른 사람 영입할 건데 넌 아니야. 나 아니야? 너 아니야. 진짜. 너는 너무 나대. 미디어 팀장. 미디어 팀장? 저. 야, 진짜. 야, 이게 뭘 들어올라. 야. 이게 야구라 지분 넣네. 방송 지분 넣고 있어. 야, 이제 막 훅 들어오네. 현장 코치직 제안이 온다면 현장 가시나요? 아니면 고사하고 방송에 남을 건가요? 개인적으로 기아 코치 아니면 방송계에 남았으면 기아 타이거즈 팬분이신 것 같아요. 현장 코치직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일단 예. 안 갔거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상태로는 뭐 제의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몇 군데 혹시? 있어요. 있어. 그걸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야. 9월 19일 삼성 SSG 경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9회 김성표 선수의 타격을 보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우측으로 페이드 또는 슬라이스가 나면서 파울이 되었는데 야구 선수 타격에서도 1루 쪽 드로우가 뭐예요? 드로우라는 이분이 뜻이거든요? 좀 골프를 치시는 분인 것 네. 같아. 드로우가 뭐야? 나는 골프를 안 치니까 네. 골프 용어예요? 예, 드로우랑 슬라이스. 이게 슬라이스랑 드로우. 슬라이스 이렇게 빠지는 거고 네. 드로우는 이거구나.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안으로 넣을 수 있냐고. 맞아요. 골프 용어인데. 야 이게 우타자가 우측으로 때려가지고 바깥쪽으로 휘어져가지고 이게 그렇죠. 안으로 넣는 그거예요. 네. 휘어 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그러면 우타자들은 이 윗손을 진짜 세게 누르게 되면 드로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이 휘어져 나가는 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세게 누르면.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김성표 선수는 체구가 작잖아.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대부분 1루 쪽으로 치면 슬라이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95% 이상이에요. 근데 진짜 힘 있는 선수들은 진짜 때렸는데 여기서 아웃코스 높은 거 이렇게 때렸는데 타구를 진짜 이렇게 보내가지고 휘어져 나가는 거를 조금 방지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때려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타구는 좀 보지 못했어요. 감독은 투수 교체는 투코가 추천하고 결정만 하는 거 아닌가요? 투코의 추천에서 크게 감독이 판단하는 게 추천을 아니라. 해서 감독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수 코치를 거치지 않고 감독이 생각한 부분을 투수 코치한테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바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정확하게 뭐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투수 출신 감독들이 투수 코치의 이야기를 듣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투수 코치의 어드바이스를 조금 덜 받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투수 교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야수 감독들은 아무래도 투수 코치 의견을 조금 더 받아들인 다음에 투수 교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뭐 이 정도면 답변은 될 것 같은데 이제 엠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강선아가 오늘 좀 빨리 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요 답변을 내가 많이 달아들었잖아요. 사람은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세요. 자, 그래서 진짜 희한하지. 본격적으로 내가 봤을 때 진짜 진행 능력이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래. 전준호 분노 4단계 네, 9월 9일 15시 30분에 쓰셨네요. 이게 일요일 경기였었잖아요. 네. 이걸 잡아주다 보니까 전준호 선수가 화가 났네. 근데 또 하나전이었어요. 이 피칭 존에서도 조금 빠졌죠. 낮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공이 좀 앞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포수가 이제 바닥을 쳤죠. 네. 공을 잡으면서 엄밀히 따지면 볼이죠. 이거는. 네. 근데 이제 삼진콜을 당하다 보니까 전준우 선수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10판에 50이라고 봐야죠. 네. 네, 이게 그냥 50이죠. 50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50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문고면의 징계 좀 과하네요. 9월 14일 16시 19분에 쓰셨습니다. 이게 출장 정지는 무조건 아마 저는 된다고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로진을 던지고 유니폼을 던졌기 때문에 아마 그 동작이 없고 그냥 김성철 그 주심하고 언쟁이라든가 뭐 이렇게만 끝났다고 했다면 아마 출장 정지 경기는 아마 있지 않았을 그럼 거예요. 벌금만 나왔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 로진을 던져서 맞췄고 10경기 정도? 이분은 10경기 정도를 생각하셨는데 저도 한 10경기에서 20경기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좀 세게 받긴 세게 받았죠. 20경기면. 예. 네. 사람에게 뭔가 던져서 맞추었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큰 네. 거잖아. 그렇죠. 맞죠. 예. 차기 감독 누가 괜찮을까요? 9월 18일 15시 29분에 쓰셨네요. LG 트윈스의 차기 감독? 유지영 감독 지금 첫 텐데. 장정석 위원 얘기도 좀 나오고요. 네. 조은호 코치도 있고. 뭐 이종열 해설위원도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 좀 유지현 감독 첫 해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봐야죠. 또 올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 근데 참 LG가 될 듯 될 듯. 이게 좋았을 때는 너무 좋고 또 안 좋을 때는 진짜 팀 같지도 않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6연승 했잖아요. 또 근데 또 옆에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2위 자리를 삼성한테 내줬어. 네. 지난주에. LG 감독만 힘든 게 아니라 감독이란 자리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적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팬들의 어떤 그 LG 를 바라보는 이 팬심은 저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감독들이 다 팬들이 얼마나 LTS를 사랑하고 이 우승을 기원을 하겠습니까? 인기 구단의 감독이기 때문에 힘든 자리입니다. 자, 이학주, 서준환 트레이더 어떤가요? 9월 18일 21시 09분에 쓰셨는데요. 나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삼성이 외함 이런 것도 있고 서준환을 롯데에서 네. 안고 죽어야죠. 이렇게 쓰신 이건 분도 있어요. 롯데가 안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학주 선수가 최근 입지가 많이 좁아졌어요. 좋아졌죠. 네, 지금도 또 이제 피처스로 내려갔고. 네. 본인이 만든 건데 뭐. 그걸 누구 탓을? 그리고 허삼현 감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더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학주 선수 스스로가. 경기가 넘었습니다. 뭘 네. 생각을 하고. 네?
경기에 내보내는 건 감독이에요. 코치고. 그럼 감독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본인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쓰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플레이를 그렇게 고집한다? 저는 그것도 사실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리그를 씹어먹을 정도의 성적을 내고 진짜 수비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 보여줘야죠. 그런 게 안 나오니까 허삼영 감독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럼 이학주 선수가 트레이드 요청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선수니까. 어. 근데 서준원 선수가 이제 3년 차인가 그렇잖아요. 네. 서준원 선수는 뭔가 분위기를 좀 바꿔준다고 한다면 좋은 피칭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투수거든요. 제가 봐서 롯데가 그럼요. 근데 네.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트레이드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에이전트들이 이제 선수들을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또 에이전트들이 선수들에게 좀 하는 경우도 하는 있다. 경우도 있는데 네. 피해를 만약에 입게 되면 고스란히 에이전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피해를 봅니다. 신중해야 돼. 그럼요. 아무 때나 저희 트레이드 요청하면 제꼴나요. 제가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는 게 기아 타이거즈에서 트레이드 요청을 해서 얘가 나왔던 게 가장 후회가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지나고 보니까 제가 왜 그때 트레이드 요청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FA 4년 기간에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잘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미약했거든요. 예. 그러면 저도 그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을 하기가 싫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프런트하고 조금 갈라섰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프로야구 이렇게 처음 입단을 해가지고 그 팀이 제일 좋아요. 가급적이면 안 옮기고 있는 게 좋다. 그럼요. 그때는 좀 젊어서 젊은 혈기에. 딴 데 가면 잘할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깨가 진짜 안 좋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로 이적한 다음에 또 바로 수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팬들한테 또 민폐 끼치고 얼마나 이게 악순환의 연속입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 행동을 조금 많이 후회를 하는데 지나고 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다시 뭐 생각해봤자 뭐합니까? 그러니까. 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 지나간 것은 요거 좀 맨 위에 거 네. 김현수가 팀 컬러를 바꿨나요? 라고 쓰신 글인데 9월 17일 14시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가 LG 트윈스의 뭔가 팀 분위기와 바뀌었죠. 이런 것들을 바꿨다. 이제 바꾼 게 맞나요? 이렇게 쓰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타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과연 뭘 바꿨냐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 단순하게 김현수 선수는 숫자만 보시면 안 돼요. 워낙 경험도 많고 대표팀 경험도 많고 메이저리그 경험도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들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겠어요? 그 선수와 같이 야구하는 것만으로도 배울 게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그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김현수가 LG 트윈스에 끼친 영향은 저는 절대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그 얘기 각 12번에 각 팀별 올해 발견 선수 있으신가요? 괜찮다 이거. 하나는 김태현. 김태현 3루도 보고 지금 우익수도 보더라고요. 예. 4번 타자 자리도 지금 하나이글스 차지하고 있는데 김태현 선수는 원래 그 학창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던 선수예요. 방망이로 네. 유명했던 선수인데 이게 현역 갔다 와서 이렇게 사실 좋은 성적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는 뭐 결국에는 뭐 준비를 잘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롯데는 이제 추재현 추천하는 분이 계셨고요. 네, 추재현. 기아는 또 이의리 선수. 그리고 정혜영 선수도 있고. LG도 뭐 문보경 있고요. 이재원 선수 또 최근에 잘해주고 있죠. 이재원. 연속 홈런 때리고. 이재원. 스윙 진짜 끼깔 나더라 진짜. 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윙이에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맨날 이재원 선수 얘기하잖아요. 정말 제가 코치 감독이 한번 키워보고 싶다고. 삼성 쪽에서는 또 문용익 투수. 문용익 투수 좋아요. 좋아. 이게 폼 약간 특이한데 짧아가지고. 포심이 한 140, 한 7, 8 나거든요. 이게 포심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NC 다이너스 최정원 선수 얘기가 있고요. 최정원. 네. 그리고 뭐 두산은 진짜 재밌는데 양석환 이렇게 쓰시는데. 올해 그만큼 양석환 선수가 지금 두산에 이 차지하는 지분이 엄청납니다. 지금. 그리고 SSG 또 김택형 마무리 투수를 최근에 하는데 또 최근 일요일 경기 박성환도 잘하잖아요. 박성환 좋고 수비 실책이 좀 많아서 그렇지. 방망이는 지금 제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죠. 지금 요 11번 보세요. 11번. 한국 야구는 육성 참 어렵다. 외국인 이거 오늘 했던 얘기인데 아참에서. 그러니까 요거 수베르 감독 했던 얘기는 퓨처스의 선수를 내려보내면 그 어린 선수 또래들이 상대팀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상대팀 퓨처스를 보면 1.5군. 그러니까 한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에 있는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신진급 선수들하고 20대 중후반 선수들하고 실력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비슷한 또래끼리 해가지고 어떤 경기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충분히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데 프로 경험이 많은 선수들과의 경기를 이제 어린 선수들이 하나 쪽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자신감을 좀 많이 다운시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근데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외국인 감독을 지금 영입을 한 팀이 3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팀은 성적도 내야 되는
어떤 막중한 책임감도 있지만 팜 시스템을 어떻게 KBO 리그에 맞는 팜 시스템을 구축하냐도 이 감독들에게 저는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도를 갖고 아마 외국인 감독을 영입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미국 야구하고 비교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팜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다르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외국인 감독을 영입을 해서 성적과 퓨처스였던 그 있는 선수들의 어떤 기량 상승 모두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사실상 외국인 감독을 영입을 한 건데 네. 이렇게 이제 푸념을 하기보다는 KBO 리그에 맞는 팜 시스템, 2군 시스템을 머리를 맞대고 좀 골똘히 좀 생각을 해서 좋은 어떤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좀 정착이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좀 머리를 맞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크보 역대 인기 1위 선수는 누구인가요? 9월 14일 07시 42분에 쓰셨는데 인기는 이승엽 선수라고 봐야죠. 이승엽, 이종 뭐 나열될 사람은 다 나열됐다고 저는 류현진도 보는데. 있는데 네. 류현진은 또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활약을 했고 뭐 이승엽 선수, 이종범 선수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렇죠. 이승엽 선수는 저보다 이제 1년이니까 저랑 이제 같은 네. 시기에 정말 최고의 선수죠. 그리고 이제 이종범 선수 같은 경우는 70년생이시거든요. 네, 이종범 선수도 그 당시에는 뭐 최고의 선수였고 이승엽 다음에 이제 이대호 선수가 타격 7관왕을 하면서 센세이션을 또 일으켰고 선동열 선수는 뭐 제가 굳이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최동원 선배님도 뭐 한국 시리즈 4승 그리고 선동열 선수와의 15회 맞대결 진짜 롯데자이언츠 팬들에게는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는 선수죠. 이렇게 데꾸라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데꾸라 때 언급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행 아나운서와 토그라를 찍은 이후에 추소영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세이버 쪽으로 가면서 너무 야구가 어려워졌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좀 보기가 어렵다. 좀 어렵다. 야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아버지도 정말 30년 넘게 야구를 보셨는데 최근에 이 해설자들이 하는 뭐 WRC 어렵다, 말이 어렵다. WHIP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렵다. 제가 그래서 세이버 매트리스를 이야기할 때는 기준점을 항상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맞아. 그리고, 중계할 때. 그리고 이 세이버가 어떤 세이버인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구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진짜로 그동안 야구를 좋아하셨던 어르신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야구거든요. 그러니까 야구가 지금 세이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지금 다른 야구가 돼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말씀드린 거는 이 세이버의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이버는 기준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잘하는 선수 그리고 지금보다 못하는 선수가 딱 정해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아마 해설자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 해설자들이 얘기 안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만약에 그걸 설명을 했을 때 그 세이버 매트리스를 다 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설명을 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세이버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잘 아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중계 때는 세이버가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해설자가 갖고 있는 약간 뭐라 그러나 고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방송을 하면서 좀 고충이긴 한데 그러나 또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제 캐스터와 해설자가 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진입장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안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좀 흡수해야 된다. 근데 야구라는 게 본질적으로 이게 세이버가 최근에는 중요하지만 결국 야구의 본질은 잘 던지고 맞아요. 잘 받고 잘 치고 잘 뛰는 겁니다. 들어오고 점수 나고 이걸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저 선수는 야구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야구의 본질은 그거예요. 근데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타자들이 나 오늘 뭐 WAR을 높일 거야 WOBA를 높일까 WRC 플러스를 높일까 이러고 야구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야구 프런트들이나 연봉을 줘야 되는 구단 입장에서 그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이버가 발달이 된 거지 맞습니다. 야구를 근본적으로 좋아하시는 팬들에게는 이 세이버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지금 평균보다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 정도의 기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캐와 장스나의 중계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뭔가 좀 재밌는 요소를 많이 넣어서 팬들이 좀 오실 수 있게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밌잖아. 우리 중계 재밌잖아. 재밌던 분들 많잖아요. 약간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강캐랑 장스나 중계를 들으니까 야구라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다는 이런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죠, 당연히.
이제 근데 저희도 진짜 더 재밌게 하고 싶은데 네. 오히려 여기서 더 재밌게 하면 팬들이 가벼워질까봐 우리? 느낌이 너네 무슨 거기서 유튜브 찍냐 야구나 찍냐 뭐 이런 또 말씀하실까봐 저희도 맞습니다.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어요. 네, 자제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는 다른 중계진과 다르게 좀 더 좀 재밌고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거 원탑 아닙니까? 좋은데? 야구로 된다! 다시 한번 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